예, 안녕하십니까. 물리선생 김목현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는 대치동에서 그 재종반에서 재수생들을 대략 20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재수생, 여기 대치동의 현역 학생들을 같이 내신 지도를 시작했는데, 내신 지도를 한 지는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내신 지도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재수생들이 2월 말에 이제 재수를 하겠다 이렇게 오면 학생들이 이제 물리가 어느 정도 개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력이 왜 생기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부력에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딱 주고 풀어보게 하면 잘 풉니다. 근데 부력이 왜 생기지 하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학생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단순히 어떤 산술적인 계산 같은 것들에 집중하지 정말로 물리에서 필요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비단 꼭 부력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개념들이 학생들이 자신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만큼 물리적인 어떤 개념,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단순 계산 과정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원이라는 책은 이공계 학생들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물리학자를 만드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도 어떤 물리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떤 물리량들의 크고 작다, 어떤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그런 어떤 정성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지 정량적인 계산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집중하는 것은 어떤 그런 정성적인 분석보다는 어떤 정량적인 계산값을 구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과 학생들이 그 수능을 준비하거나 또는 학교 내신을 준비할 때 학생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서로 핀트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보면 재수할 때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대략 3년 내지 4년 정도를 공부했더라고요. 물리학 원을 선행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물리학 원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물리학 원은 1년 과정의 내신 과정이면 충분히 수능까지 준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많은 수업을 들었지만 막상 개념적인 부분은 잘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역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역학하면 아주 고전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는데, 사실은 역학은 물리학의 전체, 현대과학인 포함해서 현대과학인 양자역학까지 포함해서 물리학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논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리학의 한 파트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리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 체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역학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도 역학에서 내는 이유는 역학 고전역,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전역학이라는 건데, 그 고전역학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물론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물리학에서 역학 파트가 가지는 어떤 논리적인 체계성, 그 다음에 그런 역학을 통해서 그런 물리학의 논리 체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현대과학인 양자역학도 배우게 되고 또 전자기학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논리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엔 물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리 그러면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을 잘해야지 물리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왜 맞냐면 물리는 수학하고 똑같이 기본적인 논리 체계가 잘 돼 있지 않은 학생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그 논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논리 체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수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물리학에서는 아주 구체적이죠. 현실에 있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학하고 물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어떤 문제 상황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기본적인 개념과 논리 체계를 가지고 문제를 분석해서 그거에 추론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내는 것, 이런 과정은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수학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물리를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물리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수학하고 똑같은 논리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물리에서 특히 역학 파트가 바로 수학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사고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물리를 아주 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을 하든 물리를 하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어떠냐면 그냥 계산 능력이 뛰어난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물리를 잘하는 이유는 계산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물리학 원에서 계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물리학 원에서 계산형 문제, 즉 계산 과정이 2줄 이상 넘어가는 문제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수능 체계에서 단 20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가 그런 계산 과정, 2줄 이상에 넘지는 않죠. 그래도 2줄 이상 넘지 않는 계산 과정이 들어가는 것 뿐이고, 단지 어떤 체계적인 논리 체계를 가지고서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잘하는 학생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수학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그만큼 논리 체계를 잘 갖췄다는 뜻이고, 따라서 물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물리학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논리 체계, 또는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학에서의 논리 체계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의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물리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항상 이 학생들한테 어떤 하나의 문제를 접근할 때 그거를 갖다 빨리 답을 구하는데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뭐고,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뭐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그러한 과정들을 차분하게 자기가 이렇게 분석해서 접근해서 풀어내는 이런 훈련을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제대로 배우면 수학을 잘합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물리학에서 그 역학 파트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어떤 역학의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면 수학 문제 분석하는데 훨씬 손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학이나 물리나 동일한 논리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 파트의 물리의 역학 파트를 잘 해두는 것은 그냥 물리를 잘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보통 물리학 원에서 이제 역학 파트가 있고 뒤에 이제 연력학, 상대론, 전자기, 파동 이런 파트가 있는데 그 뒤에 파트들은 역시 뭐냐면 고전 역학에서 나오는 그런 논리 체계를 갖다가 확장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전자기학은 중력, 그동안 다뤘던 힘, 중력에 대해서 주로 다뤘던 것이 고전 역학이라면 전자기학에서는 전기력으로 대체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파동은 역학에서 배웠던 에너지들이 어떤 식으로 공간성으로 퍼져나가는지를 다루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학이 잘 되어 있으면 물리학원은 다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학원은 이게 역학 개념을 딱 배웠다고 해서 그게 바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역학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서 연습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름방학 역학 특강을 개설한 것도 뭐냐면
나중에 이제 물리학 1을 다루게 됐을 때 역학 파트를 미리 해두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이제 자기 공부를 해 나가다가도 역학에 관련된 문제들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 개념들을 계속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놓으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역학은 그렇게 훈련을 해 두게 되면 나중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물리학 이제 내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능을 보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 실제로 그 역학 파트가 딱 돼 있으면 그 뒷 파트들이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보통 이제 물론 학생들 보면 처음 이제 물리학 1을 공부할 때 보면 학생들이 나는 전자기가 어렵고 나는 파동 파트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전자기하고 파동 파트는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실제로 수능 보는 학생들을 보면 결국엔 역학 파트가 어렵다고 하지 전자기나 파동 파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역학은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해둘 필요가 꼭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 1 전체 내용이 1단원의 역학 고전 역학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안에 연력학과하고 상대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2단원이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이 파동이고 그 제일 뒤에 4단원이 있는데 4단원은 현대 물리를 잠깐 소개하는 정도인데 광전효과하고 물질파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방학 동안에 할 거는 철저하게 1단원의 역학인 고전 역학 파트 부분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다룰 때 먼저 방학 동안에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방학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역학 파트를 혼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데까지 맞추는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방학 역학 특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해두면 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역학 파트를 혼자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역학 파트가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역학 파트 이렇게 푸는 문제들을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래프 또는 막 그 공식에 써서 대입해서 풀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 요구하는 또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보면 그런 예를 들어서 수능을 기준으로 보자면 수능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치 다 모아보면 단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고 또 우리가 물리에서 나오는 공식에다가 단순 대입해서 푸는 문제 역시 단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결국에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기본적인 개념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라는 것은 뭐가 만들어내냐면 일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힘이 일을 하는 거죠. 결국엔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을 봐도 그 파트가 뭐냐면 어떤 에너지가 변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어떤 힘에 의해서 변한 에너지냐 이거를 묻는 게 성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 출제 의도에 맞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 이렇게 풀어놓은 걸 보면 수없이 많은 계산을 통해서 구하고 그 문제를 구하거든요. 물론 그 많은 공식들을 대입해서 막 하다 보면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 연필을 들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2문제 내지 3문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석을 통해서 이래서 답이 이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지 계산형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목표로 하는 것도 바로 방학 특강 동안에 역학을 정말로 학생들이 개념적으로 역학을 완성을 시켜놔서 그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해서 풀 때도 역시 개념적으로 풀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가 여름방학 동안 역학 특강의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 내용을 전체 정리하는 데는 대략 그러니까 이제 3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학생들 수준에 봐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3주의 역학 파트가 전체가 다 끝나게 되면 한 주는 그 학생들의 그 역학적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그다음에 그 관련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서 역학 파트를 4주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결국엔 방학이 끝나고 났을 때 스스로 역학 파트를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또 개념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될 때 이렇게 여름방학 같은 때 역학 파트 가장 중요한 물리학원에서 어렵다고 하는 역학 파트를 미리 공부를 해두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스로 공부해 갈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직접 이제 물리학원을 공부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제가 이제 여름방학 물리학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항상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그래도 처음 들어본 것 같다라는 반응이 항상 제일 많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수업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단순하게 뭐 그래프 그리고 공식 대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키우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제가 수학을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역학 특강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